음악은 따로 들려드립니다. 말로만 하는 음악 이야기. 소개하기 전에 한마디 좀 사과의 말씀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솔로몬 버크 그 소개하는데 댓글에 그런 게 달렸어요. 60년대 소울의 전성기였는데 무슨 소리냐. 지금 알고 방송을 해라. 죄송합니다. 정확한 지적이셨습니다. 그렇죠. 원래 제가 이제 어떻게 얘기했어야 되냐면 60년대가 미국 주류 음악이 이제 이렇게 다운되고, 그러니까 힘을 잃어가고 영국 이제 비틀즈를 시작으로 해서 영국 음악 때문에 거의 이제 파탄 지경으로 이렇게 가는 그 시대인데, 브리티시 인베이전. 영국 침략이라고. 근데 이제 제가 그걸 갖다가 그때 여기 살짝 요게 잘못돼가지고 매치가 잘못돼갖고선 소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 그러니까 40년대 50년대 흑인 음악이 크게 부흥하면서 그 비틀즈가 딱 오면서 이제 R&B가 꺾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자리를 갖다가 소울이 받쳐져 갖고선 모타운 레코드사가 등장해서 뭐 마이클 잭슨이 그 어려서부터 패밀리 밴드로 하던 잭슨 5, 슈프림즈, 뭐 스티비 원더, 다이애나 로스, 제임스 브라운, 마빈 게이. 사실 그때 소울 시대였죠. 그래서 제가 앞으로도 정신 차리고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소개해드릴 뮤지션은 캐릭터가 참 독특해요. 어떻게 독특하냐면 그래미상을 3개나 수상을 했는데 주류 뮤지션으로 편입은 안 된, 어떤 의미에서 저는 아예 몰랐었어요. 그러니까 그래미상을 3개를 타도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그런 뮤지션이에요. 판타스틱 네그리토. 이름도 좀 독특하죠. 네, 이름도 굉장히 독특해요. 음악계 데뷔도 남다르게 데뷔를 했어요. 일단 첫 곡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2014년에 발표한 판타스틱 네그리토 디럭스 EP라는 앨범 중에 수록된 An Honest Man이라는 곡을 소개해드립니다. 판타스틱 네그리토를 갖다 얘기할 때 첫 번째 딱 꼽히는 곡 An Honest Man. 인생이 참 거칠어요. 68년생이거든요. 15명 형제 중에 8번째로 태어나고 가정 형편이 정말 안 좋았죠. 어렵게 삶을 살았어요. 자기 인생의 얘기가 An Honest Man에 그대로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어려서 진짜 마약도 못 팔고 가짜 대마초를 팔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음악을 듣기 시작했는데 그게 프린스였대요. 그래서 프린스가 이렇게 보니까 프린스도 독학으로 정규 교육을 안 받고 독학으로 음악을 했는데, 그래서 자기도 음악을 그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나중에는 버클리 음대 가가지고선 도강을 하면서 음악을 공부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독특해요. 그러다가 1996년에 데뷔를 했는데 데뷔하자마자 3년쯤, 그러니까 뭐 데뷔하고서 뭐 이렇게 지나다가 큰 교통사고가 나서 3달을 혼수 상태에 있었대요. 그리고 깨어나가지고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난 뭐 내가 갈 바를 가야 되겠구나 해서 이름을 갖다가 판타스틱 네그리토로 딱 바꾸고 활동을 시작했는데, 그때 마침 2014년 12월에 타이니 데스크 콘서트에서, 그러니까 타이니 데스크 콘서트 얘기를 갖다 말씀드렸어요. 싱싱 밴드도 거기서 나가서 했고, 방탄소년단도 거기서 했고, 우리나라에 내노라는 K-팝 뮤지션들이 공연을 했어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사실 음악 좀 한다, 그런 평판을 얻으면 타이니 데스크 콘서트에 안 나가면 사실 인정을 못 받는다, 뭐 이럴 정도로 독특한 공연이에요. 근데 여기서 여태까지는 자기들이 초빙을 했어요. 정상급 그 가수들을 갖다 초빙을 해서 장르 불문, 아주 독특하고 정말 음악으로서 가치 있다고 판단된 그런 뮤지션들을 초대해 갖고선 콘서트를 했는데, 2014년 12월에 공고를 내요. 타이니 데스크에 출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래서 2015년 타이니 데스크 콘서트의 출연자를 갖다 선정하는 거예요. 했는데 7,000명이 응모를 했대요. 그 중에 1명. 판타스틱 네그리토. 그래서 타이니 데스크 콘서트가 만든 스타. 어떻게 메이저든 뭐든 이렇게 그 음반 업계에 이렇게 정상적인 루트를 거쳐서 그런 인맥으로 뭐가 이렇게 좀 쌓였으면은 뭐 이렇게 좀 묻어갈 수 있는데, 툭하니 들어와가지고
내력을 보니까 인생 내력도 그렇지 음악 보면은 독학으로 이렇게 했지. 그러니까 주류에서는 조금 이렇게 버거운 상대나 봐요. 그래서 그래미를 세개 받아도 그렇게 크게 인지도가 없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판타스틱 네그리토를 갖다 소개 못한 게 초기 작품들 외에 뒤로 가면은 이제 브루스를 기반으로 하지만 여러 장르의 음악들이 혼합이 돼가지고 음악이 좀 난해하고 그래요. 좀 브루스 매니어들한테는 별로 이렇게 친근하지 않은 그런 음악들이 주래가지고선. 근데 판타스틱 네그리토 딜럭스 EP는 두 번째 앨범이에요. 타이니 데스 콘서트에서 1등을 하고 그래서 타이니 데스 콘서트 무대를 하고서 음반을 갖다 낸 거예요. 2015년에. 정말 그 매력적인 음악들이 많이 수록된 EP입니다. 가사가 이제 다시 사랑에 빠졌어. 내가 내게 그림을 그려줬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림들을. 아무 이유 없이 모든 걸 원했어. 어제는 좋았는데 오늘은 나빠지네. 뭐 이러면서 그 중간에 자기가 뭐 이렇게 걸어온 인생 내력 약을 팔고 뭐하고 그 인생 얘기가 이렇게 담겨 있는데 자기 고백 같은 그런 곡입니다. 그래미상 3개 수상하고 그런 뮤지션의 시그니처 곡이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좋네 아마 그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곡은 타이니 데스 콘서트에 출전했던 곡입니다. 이 곡은 뭐 이렇게 오클랜드 어디 화물 엘리베이터에서 녹음을 해서 제출을 했대요. 그래갖고 막 소음도 있고 뭐 이러고 이러는데 타이니 데스 콘서트 측에서는 자우지간 최고의 음악이다. 그 데모 테이프의 그 음악을 너무너무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타이니 데스크 콘서트라는 그런 위상이 판타스틱 네그리토의 음악에 큰 꽃받침이 돼서 이렇게 더 돋보이게 만들어주지 않았나. 자, 두 번째 우승한 곡 로스트 인 어 클라우드. 군중 속에서 뭐 길을 잃다 출전했던 곡입니다. 로스트 인 어 클라우드. 판타스틱 네그리토 딜럭스 EP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타이니 데스 콘서트가 판타스틱 네그리토를 갖다가 선정을 했는지 그냥 그럴만하네 라는 그런 곡이에요. 군중 속에서 길을 잃다. 우리는 여행을 하고 또 여행한다. 그걸 찾으려고. 우린 그냥 똑같은 사람일 뿐. 너와 나 외로운 사람. 어서 자신을 찾아. 어서 자신을 찾아. 판타스틱 네그리토가 얘기한 게 뭐냐면 우리 이게 인생 어떻게든 살아가는데 결국 그 살아가는 게 자신을 찾아서 가는 여행이다. 어린 시절 그 불우하게 크고 음악도 독학으로 해서 음악을 시작했는데 교통사고로 3달간을 혼수 상태로 있다가 다시 또 음악하기로 작정하고 이제 응모를 한 거예요. 하면서 그 자기 인생 여정을 이렇게 보니까 내가 왜 사나 그랬더니 내 자신을 찾으려는 그런 여정이었다. 저도 사실 돌이켜보면 뭐 그거죠 늘. 내가 누구지? 내가 왜 이러지? 난 어떻게 살아야지? 그 결국 보면 내가 누구인가로 뭐 향하는 질문들이죠. 저는 음악은 많이 다른데 우리 뮤지션 강산의 씨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논리적으로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없는데 이분의 외모나 공연하는 데서 오는 기운 이런 게 약간 간지 요즘 말로 그런 게 강산의 느낌도 있구나. 강산의라는 뮤지션이 우리나라 뮤지션 중에 그런 자기의 개성 자기가 살아온 길, 가사, 그 음악의 아까 말한 간지 이런 것들이 자기만의 것. 그러니까 이분도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강산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보면은 카페 사장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자기가 노래 불렀어. 그리고 정말 아무 여기 연고가 없었어. 강산의 씨가 데뷔한 레코드사가 신나라 레코드예요. 뭐 종교단체랑 이렇게 뭐 같이 있다고 해갖고선 그 주류 이 음악계에서는 약간 배척하던 그런 레코드사였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또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강산의 씨도 사실 이 주류 음악계에서 맨 처음에 그렇게 별로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정말 독불로 그 자리까지 간 뮤지션 중에 하나예요. 왠지 정말 그 얘기하니까 강산해라는 캐릭터랑 이렇게 막 겹쳐지네요. 세 번째 소개해드릴 곡. 이건 세 번째 발표 앨범이고 판타스틱 네그리토의 첫 번째 그래미 베스트 컨템포러리 블루스 앨범상을 수상한
그 앨범에 수록된 곡입니다. 앨범 이름이 The Last Day of Oakland예요. In the Pine 가로 열고 오클랜드. 그러니까 In the Pine이라는 곡으로 알려졌는데 이건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레드벨리라는 네. 브루스 뮤지션의 그 대표곡 중 하나예요. 저는 소개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뭐 카튼필즈니 뭐니 그 정말 그 소개할 곡들이 많아서 이건 밀렸는데 레드벨리의 시그니처 곡 중 이게 하나거든요. In the Pine. 이게 사실 레드벨리 곡보다도 일반에게 알려진 거는 널바나 때문에 그렇죠. 알려졌죠. 저도 딱 그러니까 이거 정말 널바나 MTV 언플러그드 공연이 1993년에 있었어요. 예, 94년에 앨범이 나왔고 거기 맨 마지막 곡, 저 어저께 CD 꺼내갖고 오랜만에 유튜브에서 라이브 동영상도 보고 그랬는데 이게 정말 그 언플러그드를 상징하는 곡 중에 하나예요. 사실 이거는 그때는 널바나는 이 노래 제목이 달라요.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 레드벨리 곡을 갖다가 편곡해가지고선 그대로 불렀는데 너 어제 어서 잤어. Where did you sleep last night? 너 어제 어디서 잤어? 이런 거거든요. 너 어제 어디서 잤어? 그럼 뭐 남녀 관계에서 뭐 애인 문책하는 그런 건데 그게 아니고 굉장히 슬픈 노래예요. 커트 코베인이 정말 노래도 잘해요. 우리 MTV 언플러그드 들으면서 가사 다 알려고 하지도 않았어. 그냥 이렇게 처음 이렇게 들을 때 와 이렇게 왜 슬퍼 노래가 왜 이렇게 슬퍼 이러거든요. 그 영상 찾아보시면 그 언플러그드 맨 마지막 곡으로 커트 코베인이 약간 욕하면서 맨 마지막 곡이라고 하면서 이 노래 딱 부르는데 간지. 앞에 그런 얘기도 있잖아. 레드벨리 기타가 매물로 나왔는데 네. 그 소유주가 50만 달러를 달라고 그런다. 이게 사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음반사 사장이 안 사주지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노래를 시작하는 게 또 인상적이었다. 네. 널바나 커트 코베인 노래도 좋지만 이 판타스틱 네그리토가 해석한 이 곡도 너무 이렇게 좀 와닿아요. 어떻게 보니까 레드벨리가 이 노래를 자기가 부르기 전에 이게 완전 민요처럼 민요죠. 19세기 말에부터 이 노래가 구전되어 온 그걸 레드벨리가 딱 정착시킨 그런 곡인가 보더라고요. 네, 미국 전통 민요로 알려진 곡이고 블랙걸 이렇게 시작이 돼. 그러니까 블랙걸 거짓말하지 마. 말해봐. 어젯밤 어디서 잤어? 이게 애인 문초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슬픈 사연을 갖고 있는 여자인데 그 여자한테 물어보는 거야. 너 그 슬픔 아픔을 갖다 감추지 말고 얘기해봐. 넌 어제 어디서 지낸 거야? 소나무 숲에서 해가 뜨지 않는 곳에서 밤새 떨었어. 블랙걸 어디로 갈래? 차가운 바람이 부는 곳으로. 소나무 숲속 햇살이 비치지 않는 곳으로. 그러니까 이 여자의 사연은 뭐냐면 남편이요 죽었어요. 사고로. 그 사고는 뭐 린치 같은 이런 거겠죠. 그래서 두려움에 떨며 있는 여인을 옆에 두고 이렇게 부르는 노래예요. 하여튼 커트 코베인 정말 노래.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 이거. 판타스틱 네그리토의 In the Pine 정말 잘 해석했습니다. 브루스다운 브루스. 타이니 데스크 콘서트가 나온 스타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타이니 데스크 콘서트 코리아도 생겼어요. 그래서 작년서부터 공연 시작했는데 일주일마다 하나씩 하는데 첫 번째로 김창완 밴드가 공연을 했죠. 좋은 브루스를 불렀지만 그 곡만큼 인정받지 못한 정말 아쉬운 안타까운 브루스맨. 하지만 지금 요즘의 음악은 너무 바뀌어 갖고선 브루스라는 정신만 이어가고 있다는 얘기를 듣는 뮤지션이기도 합니다. 네, 소개해드린 세 곡 아주 기쁜 마음으로 사실 소개해드렸습니다. 한번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